서늘한 가을바람이 불던 10월의 어느 아침, 한서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제2예술고등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전학 서류가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19살 소녀의 심장도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죠. 정말 여기가 맞나? 서진은 고개를 들어 학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은 마치 거대한 피아노처럼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전라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서진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진의 피아노 실력은 이미 지역에서 소문이 자자했어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해 지금까지 14년 동안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마법을 부렸거든요. 지난해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서울의 명문 예술고에서 특별 전학 제의가 들어온 거였죠. 한서진 학생이죠? 교무실에서 나온 중년의 여교사가 서진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학 온 걸 환영해요. 저는 담임을 맡게 된 이미경 선생님이에요. 여기 제2예술고는 전국에서 가장 실력 있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처음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미경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서진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면 곳곳에는 유명 음악가들의 사진과 역대 졸업생들의 수상 내역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최명수 교수 지도 제자 현황이라는 큰 게시판이었습니다. 저분이 최명수 교수님이세요? 서진이 게시판 속 중년 남성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죠. 맞아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시죠. 국제 콩쿠르 입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신 분이에요. 서진 학생도 콩쿠르 준비반에 배정되어서 최 교수님 지도를 받게 될 거예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대부분 서울 출신으로 보이는 학생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특히 앞자리에 앉은 몇 명의 학생들은 서진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죠.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하게 된 한서진 학생이에요. 전라북도에서 올라온 실력 있는 친구니까 잘 도와주세요. 서진은 뒷자리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나는 김민호야. 반가워. 안녕하세요. 한서진입니다. 여기 분위기 좀 독특할 거야. 특히 최 교수님 수업 시간에는 조심해. 민호의 경고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최명수 교수의 첫 수업이 시작된 거예요. 교실 문이 열리며 키 큰 중년 남성이 들어왔는데 그의 첫인상은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죠. 오늘 새로 온 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최 교수의 시선이 서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한서진입니다. 아, 지방에서 올라온 그 학생이구나. 전국대회에서 상 받았다고 해서 여기 온 거지? 네, 그렇습니다. 최 교수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는 지방대회하고는 차원이 달라. 앞으로 쇼팽 발라드 1번을 과제로 낼 텐데 지방애가 감히 쇼팽을 제대로 칠 수 있을까? 웃기지 마. 교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진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죠. 하지만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참았어요. 뭐, 노력은 해봐.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여기서 성공하려면 실력만으로는 안 돼. 인맥도 있어야 하고 센스도 있어야 하거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는 중에 한 명의 여학생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나는 윤소희야. 네, 괜찮아요. 항상 저런 식이세요? 소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더 심할 때도 있어. 조심해야 해. 최 교수님 비위 거슬리면 콩쿠르는 꿈도 꾸지 마. 그날 밤 서진은 학교 연습실에 남아 피아노를 쳤습니다.
쇼팽 발라드 1번의 첫 음표가 울려 퍼지자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슬픔이 음악으로 흘러나왔어요. 건반을 누르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연습실 밖 복도에서는 한 노인이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82세의 강진영이었죠.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서진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음악 속에서 젊은 예술가의 순수한 열정과 아픔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런 연주를 정말 오랜만이구나. 강진영의 눈가에 촉촉한 것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도와야겠다고. 서진이 제2예술고에 다닌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특히 최명수 교수의 개인 레슨 시간은 매번 시험 같았어요. 한서진, 어제 과제로 낸 쇼팽 연습했나? 네, 교수님. 그럼 한번 쳐봐. 서진은 연습실 피아노 앞에 앉아 첫 음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채 10초도 지나지 않아 최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중단해. 이게 뭐야? 감정이 하나도 없어. 그냥 기계처럼 치고 있잖아. 서진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미 답은 나왔어. 너에게는 예술이 없다고. 그냥 기계지, 기계. 교실 안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동정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과 저해가 당해서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함께 있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게 어때? 여기는 내가 다닐 곳이 아니야. 최 교수의 말에 서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고 고개를 숙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웃기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줄 아나? 여기서 성공하려면 실력은 기본이고 인맥이 있어야 해. 그리고 당연히 레슨비도 제대로 내야 하고. 다른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월 300만 원이 넘는 개인 레슨비, 명절마다 드리는 선물, 교수 가족들 생일 챙기기까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서진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윤소희가 들어왔어요. 서진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 다 보여. 나도 작년에 똑같이 당했거든. 소희는 세면대에 기대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 하루에 8시간씩 연습하고 콩쿠르 곡도 완벽하게 외우고. 그런데 최 교수님은 내 연주를 들을 때마다 뭔가 문제를 찾아냈지. 표현이 단조롭다, 감정이 없다, 기교만 있고 음악성이 없다. 결국 작년 콩쿠르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했지.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우리 집 형편으로는 레슨비 올려가며 비위 맞춰줄 여유가 없었거든. 소희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라 보여. 어제 연습실에서 치는 거 들었는데 정말 대단했어. 최 교수님이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 그날 밤에도 서진은 연습실에 남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집에 간 오후 10시, 조용한 복도에는 피아노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베토벤 소나타 8번 비창을 연주하는 서진의 손끝에서는 하루 종일 쌓인 분노와 절망이 음악으로 승화되고 있었습니다. 강진영은 오늘도 그 소리에 이끌려 연습실 앞에 서 있었어요. 어제와 달리 오늘의 연주에는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젊은 예술가가 겪는 좌절과 그것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구나.
강진영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50년 전 자신도 비슷한 시련을 겪었거든요.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였지만 기득권층의 텃세와 불공정한 심사에 좌절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의 아픔이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자신의 사물함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몰래 넣어둔 듯한 고급 피아노 악보 세트와 작은 쪽지였죠. 멈추지 마라. 진짜 음악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이너스 익명.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누가 이런 선물을 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악보를 펼쳐보니 쇼팽의 발라드 전집이었는데 그것도 해외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전 판본이었어요. 누가 이런 걸? 그때 옆 사물함을 열던 김민호가 서진을 봤습니다. 우와, 대박이네. 이거 얼마짜리야? 10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 저도 몰라요. 누군가 몰래 넣어준 것 같아요. 비밀 후원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네. 점심시간 서진은 도서관에서 쇼팽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창가 쪽 테이블에 앉은 노인 한 분이 자신을 보고 있었죠. 강진영이었습니다. 그는 서진과 눈이 마주치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도 예의상 인사를 했습니다.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서진은 그 노인이 평범한 건물 관리인 같아 보였지만 왠지 특별한 기운을 풍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그분의 눈빛에서 음악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 교수의 수업 시간,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서진이 연습해온 쇼팽 발라드를 연주하려고 악보를 펼쳤는데 악보가 찢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야? 악보 관리도 제대로 못하나? 최 교수의 날카로운 질책에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변명 그만해.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할 거면 여기서 뭐하러 다녀? 오늘 실기평가에서 제외야. 교실 안에 다른 학생들이 서진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은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죠. 경쟁자가 하나 줄어든 셈이니까요. 수업 후 서진은 또다시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희가 아니라 민호가 찾아왔어요. 서진아, 나 할 말이 있어. 뭐요? 악보 찢어진 거. 내가 봤어. 쉬는 시간에 누군가 내 자리에 와서 뭔가 하고 갔거든.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민호는 말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지훈이었던 것 같아. 박지훈은 최 교수가 가장 아끼는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집안도 부유하고 실력도 뛰어나서 이미 다음 달 열린 국제청소년 콩쿠르 출전이 거의 확정된 상태였죠. 그날 밤 서진의 피아노 소리는 평소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이 연습실을 가득 채우며 마치 폭풍우 같은 감정을 토해내고 있었어요. 강진영은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서진이 제2예술고에 다닌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10월 말에 쌀쌀한 바람이 교정을 스쳐 지나가는 오후, 최명수 교수의 마스터 클래스가 열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공개 수업으로 교수가 직접 학생들의 연주를 평가하고 조언을 해주는 시간이었죠. 오늘은 쇼팽 발라드 1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올까요? 최 교수의 질문에 박지훈이 자신있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박지훈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기교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훌륭해. 이 정도면 다음 달 콩쿠르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아. 다음은 소희의 차례였어요. 그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한 티가 났습니다.
하지만 연주가 끝나자마자 최 교수의 혹독한 평가가 쏟아졌죠. 윤소혜,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표현이 너무 단조롭고 테크닉도 엉성해.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발전하겠어? 소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서진이 해볼까? 서진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한 달 동안 밤마다 연습했던 그 곡이었어요. 첫 음이 울려 퍼지자 교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서진의 연주에는 다른 학생들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감정의 기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매 음표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중간 부분의 격렬한 대목에서는 마치 자신의 내면을 토해내는 것 같은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교실은 잠시 정적에 쌓였어요.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감탄과 질투가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 교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한서진, 네, 교수님. 너에게는 예술이 없어. 그냥 기계지.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연주했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건 미숙함의 표현이야. 진짜 예술가라면 절제할 줄 알아야 해. 너는 아직 한참 멀었어. 다른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교수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주부터 개인 레슨비를 인상할 거야. 월 400만 원으로. 교실 안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미 부담스러운 레슨비가 또 올라간다는 소식에 몇몇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물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최 교수의 시선이 서진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서진은 혼자 연습실에 남았습니다. 오늘의 굴욕적인 상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분명히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연주했는데 왜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후, 정말 이상해. 그때 연습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강진영이었어요. 실례합니다. 피아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듣고 있었는데요. 서진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도서관에서 뵌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강진영이에요. 이 건물 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강진영은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품격이 느껴졌어요. 방금 연주하신 쇼팽 정말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별로라고 하시네요. 강진영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최 교수 말씀이시죠? 네. 저에게는 예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음악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연주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서진은 이 노인의 말에서 묘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건물 관리인이라고 하기에는 음악에 대한 이해가 너무 깊어 보였거든요. 혹시 음악을 전공하셨나요? 강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옛날에 조금 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레슨비도 계속 올라가고 다른 학생들처럼 교수님 비위를 맞춰야 하는 것 같고 강진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음악은 돈이나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참으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강진영은 그렇게 말하고는 연습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서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다음 날
서진은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는데 평소 보관해두던 연습용 CD와 개인 연습 노트가 모두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서진은 사물함을 다시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한 달 동안 자신이 연구한 연주 해석과 연습 방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뭘 찾고 있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진이 돌아보니 박지훈이 서 있었어요. 아, 제 연습 노트가 없어져서요. 연습 노트?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어차피 콩쿠르에서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니까. 박지훈의 말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못 보셨나요? 글쎄 모르겠는데.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이 뭔가 버리시는 걸 봤는데. 혹시 그거 아니야?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그 노트가 정말 버려진 거라면 어디에 버리셨는지 아세요? 쓰레기통이겠지 뭐. 하지만 이미 수거차가 가져갔을걸. 박지훈은 그렇게 말하고는 여유롭게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피아노를 쳐댔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음악으로 분출되고 있었습니다. 베토벤의 열정 소나타가 연습실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죠. 강진영은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연주는 달랐어요. 단순한 실력 연마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절규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이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 강진영은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서진이 연습실에서 나오자 강진영이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연주, 마음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네, 좀 그래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왠지 이 노인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는 단순한 건물 관리인이 아니에요. 강진영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운명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서진과 강진영은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만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건물 관리인이 아닙니다. 강진영의 첫마디에 서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과거에는 지휘자였어요. 그것도 국제적으로 알려진.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어른보다도 특별한 기운을 풍기긴 했지만 설마 그런 대단한 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정확히는 강진영이라는 이름으로 50년 전부터 30년간 활동했죠. 베를린 피라모닉, 빈 피라모닉과 함께 연주했고 카네기홀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했어요. 그런 분이 왜 여기에? 강진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에 은퇴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조용히 음악재단을 운영하고 있죠. 젊은 음악가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서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당신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50년 전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재능은 있지만 기득권의 벽에 막혀 좌절하던 시절 말이에요. 강진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실력은 있었지만 돈이 없고 인맥이 없다는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특히 최명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교수님을 아세요? 물론이죠.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에게 상처를 받았는지도요. 강진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최명수에게 피해를 본 학생들의 명단이죠. 윤소희도 여기 있고 작년에 자퇴한 김하늘이도 있어요. 서진은 그 수첩을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더 많아요. 이건 제가 확인한 것들만이에요. 실제로는 몇 배는 더 될 거예요. 강진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어요. 나는 언젠가 음악계에 복수할 거라고 다짐했단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니 이제 그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복수라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최명수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젊은 예술가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서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받은 모욕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최명수의 갑질 행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말이에요. 강진영은 휴대폰을 꺼내 어떤 번호를 보여줬어요. 이분은 박동우라고 하는 방송국 PD예요.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를 전문으로 만드는 분이죠. 이미 음악계의 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증거만 제공하면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실패하면.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저에게요? 당신의 음악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런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반드시 귀를 기울일 거예요. 강진영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물론 강요하지는 않아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만약 함께 한다면 저는 당신을 끝까지 도울 거예요. 그 순간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서진아, 레슨비가 또 올랐다는 소식 들었어. 괜찮니? 아빠랑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포기하지 마. 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꿈을 위해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최명수 교수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할게요. 정말요?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계속 이런 일을 당할 거잖아요. 강진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다음 날 강진영은 서진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네줬어요. 이걸로 최 교수와의 개인 레슨을 녹음하세요. 그가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대하는지 생생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만약 들키면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설령 들켜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거든요. 서진은 녹음기를 받으며 긴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강진영이 건넨 것은 고급 스마트폰이었어요. 제가 후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특별한 앱이 설치되어 있어서 녹음된 파일이 자동으로 안전한 서버에 백업돼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죠. 오후에 열린 최 교수의 개인 레슨 시간, 서진은 가슴을 졸이며 녹음기를 켰어요.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뭘 준비했나? 쇼팽 발라드 2번입니다. 또 쇼팽이야? 너는 레퍼토리가 너무 좁아. 그것도 문제 중 하나지. 서진이 연주를 시작했지만 평소처럼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중단 신호가 내려졌어요. 중단해. 이게 뭐야? 어제보다 더 못하잖아. 집중도 안 되고 표현도 엉성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간 낭비야. 너 같은 애한테 개인 레슨 해주는 것도 아까워.
최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솔직히 말할게. 너는 여기 다닐 자격이 없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레슨비도 제대로 못 내면서 뭘 바라는 거야? 레슨비는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웃기네. 다른 애들은 레슨비 외에도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는데 너는 뭘 해준 게 있어? 서진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알았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다음 주 금요일까지 레슨비 300만 원을 추가로 가져와. 그럼 다음 달 콩쿠르에 출전시켜 줄게. 300만 원이요? 왜? 못해? 그럼 포기하든지. 최 교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연습실을 나가버렸어요. 서진은 녹음기를 끄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거였죠. 그날 밤 강진영과 박동우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요. 녹음 파일 들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네요. 박동우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방송할 만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더 강력한 임팩트를 위해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자료 말씀이세요? 서진이 물었죠. 다른 피해 학생들의 증언이나 금전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박동우는 잠시 멈춘 후 말했어요. 최 교수의 실제 수업 모습을 영상으로 찍을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강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드디어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영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진을 만났습니다. 학교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젯밤 녹음 파일을 박동우 PD에게 전달했어요. 반응이 아주 좋더군요. 정말요?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진영은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부터는 윤소희 학생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과거에 겪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증언해주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소희가 과연 도와줄까요? 워낙 조심스러워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당신이 직접 설득해야 해요. 같은 처지의 학생이 부탁하면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그때 강진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동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네, PD님.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강진영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박동우 PD가 이미 예비조사를 시작했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대요. 다른 학교에서도요? 네. 최명수 교수가 과거에 재직했던 학교들에서도 같은 패턴의 문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서진은 윤소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빈 교실에서 둘만 남게 되자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소희야,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 뭔데? 최 교수님 일과 관련된 건데. 사실 지금 어떤 분들과 함께 그분의 문제점들을 외부에 알리려고 하고 있어. 소희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서진아, 위험한 일이야. 괜히 나섰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알고 있어.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너도 작년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다 봤어. 소희는 한동안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한테 증거가 좀 있어. 증거? 작년에 최 교수님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야. 레슨비 관련해서 협박성 내용들이 담겨 있어. 서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거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정말 안전할까? 만약 이 일이 실패하면 우리 모두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야. 서진은 강진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물론 너무 자세한 것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믿을 만한 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알겠어. 해볼게. 어차피 나도 작년 일 때문에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거든. 그날 저녁 네 사람이 모두 모였습니다. 강진영의 사무실이었는데 서진은 처음 와보는 곳이라 깜짝 놀랐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벽면 가득 걸린 유명 음악가들과의 사진들이 강진영의 진짜 정체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소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볼까요? 박동우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모은 자료들을 정리해봤어요. 서진 학생의 녹음 파일, 소희 학생의 문자 메시지 증거, 그리고 제가 조사한 다른 학교의 사례들까지. 화면에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더 강력한 임팩트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형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면? 서진이 물었죠. 최 교수가 실제로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 자료 말이에요. 강진영이 나서서 말했어요. 그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학교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법 아닌가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공익을 위한 고발 목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박동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강진영이 서진과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으로 두 학생을 즉시 후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뒀어요. 만약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해외 음악학교로 유학을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정말요? 물론이에요.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들을 지원하는 게 제 재단의 목적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어요. 강진영은 주말 동안 학교에 들어가서 연습실과 교실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오랜 경험과 인맥 덕분에 보안 시스템을 피해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월요일 아침 강진영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일부러 최 교수의 레슨을 받으면서 그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교수의 개인 레슨 시간, 서진은 일부러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레슨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 교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뭐라고? 내가 감히 내 레슨비에 대해 왈가왈부해?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해서. 궁금하다고? 너 같은 애가 여기 다니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레슨비가 비싸다고 불평해? 최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복도를 지나던 다른 학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연습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부모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농사 짓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지. 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참았어요.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말 또 하면 당장 내 수업에서 제외시킬 거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서진이 나오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희가 다가왔어요. 괜찮아?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 괜찮아.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그날 밤 강진영의 사무실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인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최 교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박동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방송 제작에 들어가겠어요.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최 교수는 이미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서진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한서진, 저의 뭔가 이상해. 최 교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에요.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곧 제2예술고등학교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었거든요. 목요일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이면 박동우 P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방송될 예정이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서진아, 복도에서 소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큰일 났어. 최 교수님이 너를 찾고 있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서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시던데? 너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당장 교무실로 오라고 하더라고. 서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각오는 하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알겠어. 가봐야지. 교무실 앞에 도착하자 최명수 교수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한서진, 따라와. 빈 상담실로 들어간 최 교수는 문을 닫더니 서진을 째려봤습니다. 너 요즘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냐고? 어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나에 대해 묻고 다닌다는 거야.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 너 말고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최 교수는 책상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누구한테 뭘 말했는지 실토해. 안 그러면 오늘 당장 퇴학시킬 거야.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며 강진영이 들어왔어요. 최 교수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여기 누구 마음대로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오랜만이네요. 강진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위험이 있었어요. 누구세요? 기억 안 나시나요? 강진영입니다. 최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이름에서 뭔가 기억나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설마 그 강진영? 맞습니다. 50년 전 당신에게 좋지 않은 일을 당했던 그 강진영이요. 최 교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갑자기 5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당시 유학생이었던 강진영을 심사에서 부당하게 떨어뜨렸던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추악한 거래들이 말이에요. 당신이 왜 여기에? 복수하러 왔습니다. 강진영의 말에 최 교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복수라니 그게 무슨... 5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괴롭혔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왔습니다. 강진영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박동우 PD와의 통화 화면이었습니다. PD님, 지금 시작하세요. 네, 지금 생방송으로 송출하겠습니다. 최 교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뭘 하는 거야? 당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순간 상담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학생들이 복도에 모여서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방송 보세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제2예술고 나오고 있어요. 최 교수는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교무실 텔레비전에는 정말로 그가 출연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몰래 촬영된 영상이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서울의 한명문 예술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최 교수가 서진을 모욕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라고 무시하고 과도한 레슨비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무실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진과 소희의 증언, 다른 학교 피해 학생들의 인터뷰,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30분간의 특집 다큐멘터리가 완벽하게 제작되어 있었어요. 이런 일이 교장 선생님이 급하게 교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최 교수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인가요? 최 교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방송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서진아, 잘했어.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윤소희도 눈물을 흘리며 서진을 안아줬어요. 고마워, 서진아. 내 덕분에 내 한이 풀린 것 같아.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방송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이 교수는 지난 10년간 학생들로부터 받은 부당한 레슨비만 해도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에는 금전거래 내역과 관련 서류들이 나타났어요. 박동우 PD가 며칠 동안 밤새워 조사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또한 콩쿠르 심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 교수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교장님, 저는 최 교수님, 일단 집으로 가세요.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교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 교수는 고개를 떨구고 교무실을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완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학교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교육청에서도 조사팀을 파견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강진영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어요. 전국의 예술계가 충격에 빠졌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학생들의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교수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나라 예술교육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교육 전문가의 분석이 이어졌어요. 앞으로 교육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진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감격했어요. 마침내 자신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해진 거였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진영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수고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큰 무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서진은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어요.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였습니다. 그 음악 속에는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고통과 그것을 이겨낸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내일이면 제2예술고등학교에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19살 소녀의 용기가 있었어요. 방송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제2예술고등학교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다니는 학생들의 표정부터가 달랐거든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터져나온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아, 아침 등교길에 김민호가 뛰어왔어요. 너 완전 유명 인사 됐어. 어제 인터넷 뉴스 댓글 봤어? 전부 너를 응원하는 글들이야. 정말? 응. 그리고 최 교수님 완전히 끝났어. 어제 이사회에서 즉시 해고 결정했대. 서진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교실에 들어가자 모든 학생들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따뜻한 시선들이었어요. 서진아, 정말 대단해. 덕분에 우리도 숨 쉴 수 있게 됐어. 박지훈만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거만하게 굴지는 못했어요. 자신도 최 교수의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방송에서 언급되었거든요. 점심시간 서진과 소희는 강진영을 만나러 갔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난 강진영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정말 꿈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해낸 일이죠. 강진영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공식 후원서예요.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모든 교육비를 지원하고 원한다면 해외 유학도 보내드릴 거예요. 서진과 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들을 지원하는 게 제 평생 사업이거든요. 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강진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동우 PD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네, PD님. 네. 정말요? 벌써요? 통화를 마친 강진영이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놀라운 소식이에요. 방송 반응이 워낙 좋아서 추가 특집을 제작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다음 주에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해요. 국감이요? 네. 이제 이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어요. 교육부에서도 예술교육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 집회를 열었거든요. 학생 여러분, 지난 며칠간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새 교장의 목소리는 온화하면서도 단호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 우리 학교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학생 여러분의 인격과 꿈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열릴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리 학교를 대표할 학생을 새롭게 선발하겠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번 선발은 완전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며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서진은 복도에서 새로운 음악 담당 선생님을 만났어요. 최 교수를 대신해서 새로 오신 분이었는데 젊고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한서진 학생이죠? 방송에서 봤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콩쿠르 준비할 의향 있어요? 실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짜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서진은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1번이었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연주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억압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음악이었습니다. 연습실 문이 열리며 윤소희가 들어왔어요. 서진아, 나도 콩쿠르 준비하기로 했어. 정말? 잘했어. 내 덕분에 다시 용기가 났어. 이번에는 정말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두 친구는 나란히 앉아서 함께 연습했어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박지훈이 자퇴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교수의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떠난 거였어요. 사실 박지훈이도 피해자였을 수도 있어. 소희가 말했어요. 어떻게? 최 교수님이 워낙 강압적이었잖아. 아마 박지훈이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거야. 서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뉴스가 있었어요. 검찰에서 최명수 교수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업무상 배임, 강요, 모욕 등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서진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녁에 강진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셔요.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데 시간 있나요? 누구신데요? 비밀이에요.
내일 오면 알게 될 거예요. 다음 날 강진영의 사무실에서 서진은 깜짝 놀랄 사람을 만났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거든요.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연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강 선생님이 워낙 추천을 해주셔서요. 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쇼팽 발라드를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실한 연주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박수를 쳤어요. 훌륭해요. 정말 특별한 재능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달에 카네기홀에서 연주회를 하는데 혹시 함께 무대에 서보겠어요?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카네기홀이라니 꿈에서나 그리던 무대였거든요. 정말요? 물론이죠. 당신 같은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와 함께 연주하는 것은 제게도 영광이에요. 그날은 서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요. 모든 고통과 시련을 견뎌낸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내일부터는 콩쿠르 준비와 카네기홀 연주 준비를 동시에 해야 했어요. 바쁘겠지만 행복한 바쁨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제2예술고등학교 대강당에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본선이 이곳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동안의 사건으로 인해 이 학교가 전국적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교육부에서 특별히 이곳을 본선 무대로 선정했던 거죠. 긴장돼? 소희가 분장실에서 서진에게 물었어요. 두 사람 모두 본선에 진출했거든요. 조금. 하지만 예전처럼 무서운 긴장은 아니야. 서진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겪은 일들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우리 정말 많이 변했지? 그래. 이제는 진짜 음악을 할 수 있게 됐어. 대강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학생들의 가족은 물론이고 언론사 관계자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일반인들까지 와서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객석에서 부모님이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전라북도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딸아, 파이팅! 강진영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박동우 PD와 지난달에 만났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무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콩쿠르가 시작되었어요. 이번 콩쿠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던 교육계 개혁의 상징적인 무대이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 연주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실력 있는 학생이었지만 어딘가 경직된 느낌의 연주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교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진정성이 부족한 느낌이었죠. 다섯 번째 연주자, 제2예술고등학교 윤소희 학생입니다. 소희가 무대에 올랐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쉬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어요. 소희의 연주에는 지난 1년간 겪었던 모든 아픔과 그것을 이겨낸 성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객석에서는 감탄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연주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연주자입니다. 제2예술고등학교 한서진 학생. 연주곡은 쇼팽 발라드 1번입니다. 드디어 서진의 차례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갔습니다. 무대 조명이 그녀를 비추자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보였어요. 피아노 앞에 앉은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첫 등교날의 설렘, 최 교수의 모욕, 혼자 연습실에서 흘린 눈물, 강진영과의 만남,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말이에요.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의 연주는 처음부터 다른 연주자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단순히 기교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거든요. 발라드의 서정적인 부분에서는 순수한 꿈과 희망이 흘러나왔고, 격렬한 부분에서는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의지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든 시련을 이겨낸 후의 평온함과 감사함이 잔잔하게 퍼져나갔어요. 객석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진의 음악에 빠져들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에 벅차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강진영이었습니다. 그를 따라 한 명씩, 두 명씩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전체 객석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브라보! 누군가 소리쳤고, 곧 대강당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깊게 인사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0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서진은 객석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서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딸을 둔 우리가 행복해.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3위 대구예술고등학교 박민수 학생. 박수가 터졌습니다. 2위 제2예술고등학교 윤소희 학생. 소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예상보다 높은 순위였거든요. 그리고 1위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2예술고등학교 한서진 학생. 순간 대강당이 폭발했어요. 박수와 환호성이 뒤섞이며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갔어요. 트로피를 받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서진 학생,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특히 진실을 밝혀내는데 함께 해주신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강진영에게 머물렀어요.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모든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졌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무대에서 직접 앙코르 연주를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서진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제가 직접 작곡한 곡인데 제목은 건반 위의 반격입니다. 객석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졌어요. 서진의 창작곡이 흘러나왔어요. 그 음악에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절망과 희망, 좌절과 용기,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승리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되고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대강당에서는 오랫동안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행사가 마무리되었어요. 무대 뒤에서 서진과 강진영이 만났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훌륭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의 용기와 재능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강진영은 서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서진 장학재단 창립 기념품이에요.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재단이 시작됩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피아노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 있었어요.
앞으로 당신처럼 어려움에 처한 젊은 음악가들을 도와주는 재단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녁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서진은 혼자 대강당에 남아 있었어요. 무대 위에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강진영의 도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의지와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거였어요. 정말 끝났구나. 서진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강진영이 서 있었어요. 다음 주면 카네기홀이에요. 준비는 어때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당신이 만들어낸 현실 말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무대를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네, 정말 감사해요. 제게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제 인생도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서진은 집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콩쿠르에서 1등도 했고 재단도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진짜 음악이 뭔지 알게 되었다. 강한 소리는 크지 않았다. 진실은 건반 위에서 울렸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진은 내일 또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칠 생각에 설렜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주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며칠 후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서진과 강진영이 시작한 작은 반역이 전국적인 교육개혁의 물결로 번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달 후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서 19살 한국 소녀가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음악 속에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젊은 영혼의 외침이 담겨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서진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젊은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진영 재단은 전국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후원하며 건전한 예술교육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2예술고등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학교로 거듭났습니다. 학생들의 인격과 꿈을 존중하는 진정한 교육기관이 된 거죠. 때때로 서진은 그날을 떠올립니다. 연습실에서 혼자 울며 피아노를 치던 그 밤을, 그리고 복도에서 자신의 연주를 듣고 있던 한 노인의 따뜻한 눈빛을. 진실은 정말로 건반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어요.